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올 초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왔었다가 고점 찍고 난 이후에는 현재까지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조금은 루즈한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권 하단부까지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좀 더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앞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꾸준한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0.86% 공매도 비율이 나와주고 있고요. 올 초 대비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1% 미만의 안정적인 수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도 살짝 늘어났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보시게 되면 매출 꾸준하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폭의 상승을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에비타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최근에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점 굉장히 견조해 보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배당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 68센트부터 꾸준하게 75센트, 83센트까지 최근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은 0.78% 나오고 있어요. 1% 살짝 안쪽. 자, 그래서 소소하지만 좀 챙겨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150에서 최근에 100 언더까지 내려왔고 작년에 90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OE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죠. 40대에서 최근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30 후반대에 나쁘지 않은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분기별로만 봤을 때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전 분기 대비해서도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점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PER. 자, 현재 PER 32.5배, PBR은 9.9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약간의 저평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청 싼 건 아니지만 약간 싼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레벨 약간의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약간의 하락이 진행이 된 배경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어도 두 곳 이상의 대규모 민간 AI 데이터 센터와의 이런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분야에 있어서 빅테크 선도주자임에도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진 거죠. 이제 전력 과잉 공급의 상태에 있는 것인지, 혹은 전력이 필요한 분야의 축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인지, 이런 여기에 대한 상황은 아직은 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이제 각가지 추측이 나오면서 이제 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9일 새로운 양자칩 마요라나 1을 공개를 하면서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수십 년이 아니라 수년 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구글과 IBM이 예측한 바와 유사하게 컴퓨팅 기술의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보다 좀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칩을 인듐 비소와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고요. 초전도 나노 와이어를 활용을 해서 입자를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준 컴퓨터 장비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칩은 경쟁사 구글과 IBM의 제품보다 큐비트 수가 훨씬 적지만 오류율이 낮아서 적은 수량으로도 실용적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필립 김 교수에 따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 반도체와 초전도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한 것이 확장 가능한 칩 개발을 위한 적절한 방향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아직 확장이 가능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또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좋아 보였고요. 이어서 이제 동사가 폴란드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개선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이제 1조가 넘는 이런 투자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와 협력을 해서 AI,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및 양자 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폴란드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가속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최대 100만 명의 폴란드 정보 근로자, 교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이런 조직 리더들에게 AI와 사이버 보안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최신 AI 모델 GPT 4.5와 GPT 5를 지원하기 위해서 애저 인프라 확장에 나섰습니다. 또한 트럼프 주도의 5천억 달러 규모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면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게임 이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모방하는 AI 모델 뮤즈를 공개했습니다. 뮤즈는 약 7년에 걸쳐 수집된 게임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이 된 인공지능 모델이 되겠고요. 이를 활용하게 된다면 제작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게임 개발 스튜디오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 대결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동사는 올해 들어서 애저 클라우드 성장 둔화, AI 시장 내 경쟁 심화, 이와 더불어서 중국 딥시크 이런 혁신적인 좀 기술 이런 것들 관련된 소식에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다만 동사는 AI 리더십을 유지하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AI 기반의 자동화 수요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감안해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좀 시각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 이런 악재들이 약간 존재하긴 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성은 우리가 의심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뭐 엄청난 하락은 아니지만 약간의 조정이 나온 것은 오히려 또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회 가격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더 빠지면 더 좋겠지만 일단 뭐 하락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뭐 크게 빠지기는 힘든 자리고 빠지더라도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신규 진입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500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고요.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 우리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 제시를 해드렸고 중장기로 잘 보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모아가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지금 몰려 계신 분들, 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고점이 $468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10%, 뭐, 초반이나 안쪽일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물 탈 필요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고점 있죠? 여기 뭐, 400, 중반 이상, 이런 데서 살짝 타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 현금 여력도 없다 그러면 그냥 안 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 고점 아닌 이상, 뭐 크게 물탈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보유만 잘 해 나가시고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건 괜찮죠. 현금 여력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평단 관리만 잘 하시면서 중장기로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도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